자, 현 시각이 10시 40분입니다. 오늘은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알 것이 있는데요. 자, 어떤 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알고 매매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걸 파색으로 보면 아주 알기 쉬운데요. 얘가 지금 어제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30에 20이 30분 보기 20이죠. 얘가 5파동이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딘가 5파동이면 주가가 위로 반응을 주겠죠. 그리고 오늘은 쌍바닥 끝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얘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데이 매매에 흔적을 했을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더블 차트로 이렇게 딱 씌워드리죠. 오늘은 얘는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날 맞죠. 그러니까 오늘은 매매가 가능한 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 얘가 이제 매매가 가능한 날인데 얘를 이제 요번에 일봉상에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씌워보면 아주 얘는 파란 색깔이죠. 이거 무슨 소리냐면 오늘은 매매가 가능한데 얘는 여전히 요번 때는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위에서는 좀 물량을 줄이고 밑에서 매수하는 이런 전략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은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미 증시의 반등입니다. 특히 나스닥. 여러분들 어제 요 특집 방송 보셨습니까? 요 내용 안에 요 내용 안에 어제 방송 안에 요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요 방송 안에 어떤 방송이 요 안에 들어가 있냐면 만약에 지금 제롬 파일이 요번에 올해 들어서 곧바로 3월 달에 테이퍼링, 그러니까 양적 완화도 끝내고 금리도 인상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양적 긴축까지 한꺼번에 한다면 이거 나중에 제롬 파일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기다 드렸어요. 한번 시간 가서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이걸 요번에 최근에 나왔던 그 제롬 파일의 그 얘기가 오늘은 바뀌었죠. 물론 여전히 패드의 핵심 인사들 뭐 지방 총재라든지 아니면 뭐 이사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매파적인 발언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레타 클리브랜드 연방 총재는 블룸버그 TV와의 그 인터뷰에서 오는 3월 달에 기준금리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음에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역시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대조표 축소를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누굽니까? 캔자스시티의 연방은행 총재는 차라리 일찌감치 대차대조표 축소를 선호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물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코로나19 전에 대차대조표상에 4조 달러였던 것이 지금은 8조 7,600억 달러의 어마어마한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원래대로 도린 작업은 반드시 다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속도죠, 속도. 줄인 건 어쩔 수 없어도. 근데 이걸 너무 한꺼번에 줄이면 시장이 충격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용들, 저 내용 안에 있는 것들 일부만 가져온다 그러면은 최근에 연준이 하는 행보를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지난 2016년, 2004년도와 2006년에 나타났던 상황들. 여기죠. 2004년도, 2006년도에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은 미리 진작 어떤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조짐을 보여줬을 때 연준이 금리를 빨리 올리고 마틴 전 총재의 얘기대로 한참 파티가 진행 중일 때 펀치볼을 빼야 되는데 그리스포장은 빼지를 못했죠. 그리고 뒤늦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급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7번이나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얼마가 됐습니까? 1%에서 5.25가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가서 빵 하고 터져버렸죠. 그죠? 지금 이 패드도 지금 급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면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마침 지금 제롬 파웰이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금리 올리는 거 다 알고 테이퍼링도 다 아는데 시장이 화들짝 놀란 것은 바로 금융 긴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 긴축기가 났을 때 과거의 통계를 보면 이때 여기요. 이 앞에 이 통계치를 보면 2015년도에 처음으로 금리 올린 다음에 2016년도에도 금리 한번 올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2017년도 가서야 비로소 양적 긴축했거든요. 대략 한 2년 정도 가까이 된 다음에 양적 긴축을 했는데 요번에 그거 없이 금리를 올리면서 동시에 한다 그러니까 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럼 시장이 왜 오늘 올라갔느냐? 물론 얘는 언제든지 변할 가능성은 있겠죠. 연준 인사들의 전체 내용에 따라서. 하지만 제롬 파웰은 오늘 이걸 매파적인 발언이다 하는데 이미 이 앞에 나오는 매파적인 발언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테이퍼링, 금리 인상 다 아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 매파적인 발언이 이 앞에 바로 금융 긴축이요. 그 딱 하나였어요. 이 딱 하나가 바로 이 양적 긴축 이거였는데 요게 오늘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은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여기가 동시에 나타나지 않고 올해 후반 정도에 개시할 수 있다. 그래서 다소 양적 긴축에 대한 발언이 완화가 됐고 그동안 주가가 빠졌으니까 이게 올라갔습니다. 그걸 대변하는 게 뭐냐면 요 항상 요 부분을 봐야 되는데 금리입니다. 금리를 가서 보시면 자 보시죠. 금리를 보시면 그 이후에 얘가 밑으로 종가가 1.74, 1.75 밑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얘가 금리가 떨어지니까 여기에 이제 미국 기술들이 올라갔고 이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도 그 햇빛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관건은 어떨까요? 제롬 파웰이 얘기했는데 이제 거기에 핵심을 긋는 그 요소가 바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가 연이어서 발표가 되게 됐죠.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시장은 7.1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앞에 6.8인데 7.1을 보고 있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9.6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앞에 8.8인데. 이게 만약에 생각보다 높이 나오면 또 한 번 시장은 충격을 받게 될 거고요. 그게 아니면 시장은 다소 완화된 목소리에 다행스러운 모습을 주게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계속 위와 아래, 아래와 위에서 혼조항상을 볼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항상 말씀드리죠. 미국이 어제도 말씀지만 미국이 조정받아도 얘가 두드맞지 않는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밑에 여전히 마틴 살아있기 때문에 얘가 밑으로 가도 괜찮다. 그리고 20 외봉이면 120에 뜨고 20이 쌍보면 240에 뜨는데 바로 그런 모습을 주는 것은 다행스럽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가 밑에서부터는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데 이제 CPI, PPI가 또다시 변곡을 지나야 되고요. 우리 옵션 만기와 그 다음에 금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역시 위로 올라갈 때는 물량을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단에서 매수하는 이런 리미트 공략이 현재 타임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서 지금 장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해성 DS 이건 국고추 추천주였죠.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항상 말씀한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조정을 줄 때 이때 사야 내가 괜찮다. 그래서 지금 오늘 조정을 줄 때 쏠만한 명단 이런 것들이요. 여기 얘들아 나라 MND는 오늘 그냥 강했죠. 그런 것들은 보내버리고요. 세코닉스 얘도 아침에 마이너스였네요. 마이너스일 때. 그 다음에 에이리보 이것들도 마이너스일 때는 꾸준합니다. 그 다음에 KB금융이나 메리츠화재 얘들도 둘 다 아침에 마이너스였네요. 얘들은 하락 밑에서 조정을 줄 때는 저가 때서 모아가는 그런 매매 전략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외에도 어제 강이 올라갔다가 지금 오늘 이런 때는 좀 조정받고 있죠. 사마콘덴이나 뭐 이런 것들은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할 때 쏘는 게 아니라 뭐가 강했는가를 보고 있다가 걔들이 조정받을 때 쏘시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지금 현재 밑으로 견제하게 조정 준 종목군들이 여전히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장사는 종목별 장사가 될 것이다.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얘가 이제 어제 조정받을 때 저가 때 쏘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밑으로 밀려줬을 때 하단 매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약간 속도 조절하면서 지금 이 시장을 적응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은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장은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왜냐면 이번 달에 월 음이기 때문에.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이 죽지 않았다. 얘가 여전히 모양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얘가 두드려 맞을 때 위험할 때는 언제냐면 보세요.
얘가 만약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주가가 빠져버리면 여기 2016년도 2월달과 똑같은 패턴을 줄 것이다. 이때 금리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금리가 연속적으로 올리게 돼 있었는데 시장이 충격을 바라보니까 이때 제일런이 전략을 바꿨다고 그랬죠. 패드의 입장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바로 제롬 파웰도 최근에 이거 보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그냥 추풍낙엽처럼 위에서 이게 지금 꼬랑지 달고 있었지만 얘가 내려갈 때 보면 여기 막 쫙쫙쫙 밀리고 있었죠. 이렇게 밑으로. 결국은 제롬 파웰이 시장 달래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그래도 견조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지금 장에서는 다행스러운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갈 때는 저점에서 때문에 올라가고요. 대신 위로 올라갈 때는 상단에서 매물을 두드려 맞는 이런 혼조세가 당분간은 계속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대신 이제 오늘은 요게 쌍바닥 영역권대에 있다 보니까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얘는 위와 아래에서 찐꽁빵꽁,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변수, 이 변수는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의 의미점인데, 지금 미국에서 양적 긴축, 여기 대해서 한 발 물러선, 지금 오늘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다는데 이 매파적인 발언은 이미 시장에 노출됐을 때 매파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양적 긴축이 가장 부담스러웠는데 일단 요것에서 살짝 꼬랑지를 감췄는데, 글쎄요, 앞으로도 좀 더 얘들이 계속해서 이런 양적 긴축돼서 얘들이 좀 완화된 목소리를 내는지 안 내는지 봐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또 첫 관문이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되니까요. 일단 위로는 조금 좀 속도 조절, 그 다음에 역시 내가 쏘겠다는 종목은 계속 눌림목에서 배트에 대한 매매 전략에 계속 비중을 두시면 되겠고요. 그럴 때 나는 시장을 판단하는 방법은 30분봉의 5를 보고서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얘가 여전히 35가 살아있다, 우상향이다, 그럼 얘 여전히 저가 끝에 매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장중의 매매 전략은 30분봉의 5를 보면서 전략을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방송은 2시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꼭 해놓으시고요. 미리미리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